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주제는 바로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가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강의 하나만 들으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전자책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거 좋은데 하면서 구매까지 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게 뭐고, 왜 하고, 어떤 구조인지 개념을 잡는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실습 강의를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12개의 주제를 다룰 건데요. 메타 광고가 뭔지, 광고를 만드는 2가지 방법, 그리고 계정 세팅, 추적 도구 설치, 광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목표 정하기, 누구한테 보여줄지, 어떤 이미지와 영상을 쓸지, 돈은 얼마나 쓸지, 아이맵이랑 크몬 각각의 전략, 성과 확인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메타 광고가 도대체 뭔지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배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카페 앞에 아메리카노 2,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배너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배너가 전 세계에 30억 명이 매일 드나드는 거대한 광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에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만들고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이 플랫폼을 합치면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메타 광고가 진짜 대단한 건 단순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광고를 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식단 전자책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메타 광고를 쓰면 평소에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운동 관련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보여주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 지금은 AI의 최적화 기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드밴테이지 플러스라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메타가 알아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면 살 확률이 높겠다 하고 판단해서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다 정하지 않아도 AI가 대신 최적의 선택을 해주는 거죠. 정리하면 메타 광고의 장점은 3가지예요. 일단 사람이 많고요.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내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이 3가지 때문에 전자책 판매에서 메타 광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타 광고에서 광고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게시물 홍보라는 기능이에요. 페이지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부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게시물 홍보하기라는 버튼이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누르면 돈을 내고 더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게시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버튼 하나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한계가 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줄지도 대충만 정할 수가 있고요.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긴 한데 정확히 누가 보는지 알기가 어렵죠. 자, 2번째는 광고 관리자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Ads Manager라고 합니다. 이건 본격적인 광고 도구예요. 누구한테 보여줄지 아주 세밀하게 정할 수 있고요. 광고의 목표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더 많이 방문하길 원해. 또는 나는 진짜 구매하는 사람을 원해.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전문 마케팅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전자책을 제대로 판매하고 싶다면 무조건 광고 관리자를 쓰셔야 합니다. 게시물 홍보는 좋아요를 조금 더 받아볼까 수준이지 매출을 아주 크게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광고 관리자를 기준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메타 비즈니스 계정 설정하기인데요. 광고를 만들려면 먼저 집을 지어야 해요. 그 집이 바로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6단계로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1단계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접속하기입니다. business.facebook.com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광고의 본부가 되는 곳입니다. 2단계 비즈니스 정보 입력하기, 이름, 이메일,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 필요 없습니다. 3단계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하기. 이미 가지고 계신 페이지가 있으시면 거기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의 광고의 얼굴이 되는 거고요. 광고가 나갈 때 이 페이지의 이름으로 누가 이 광고를 보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4단계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하기. 인스타그램에도 광고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단계인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이나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바꾼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5단계 결제수단 등록하기. 광고비를 낼 카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페이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6단계 광고 계정 생성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광고 관리자 안에서 광고 계정을 만들면 준비가 끝납니다. 글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쭉 진행을 하시면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 강의에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볼 거니까 지금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픽셀 그리고 컨버전스 API 설치인데요. 이번 파트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손님이 왔다가 나갔는데 몇 명이 왔는지, 뭘 구경했는지, 뭘 샀는지 아무 기록도 없다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메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내 웹사이트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있어야 광고를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하는 장치가 바로 메타픽셀과 컨버전스 API입니다. 메타픽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픽셀은 내 웹사이트에 심어놓는 작은 코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심어놓으면 누군가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장바구니에 뭘 담았는지, 실제로 구매를 했는지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메타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한테 광고를 더 보여줘. 이러면 광고가 점점 맞춤형으로 똑똑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iOS 업데이트 이후로는 아이폰이 이 앱이 당신의 활동을 추적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오를 누르는데요. 그러면 메타픽셀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컨버전스 API이고요. 줄여서 저희가 CAPI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에서 직접 메타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아이폰이 아무리 차단을 해도 서버에서 보내는 건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픽셀이랑 CAPI 둘 다 설치하는 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픽셀만 쓰면 데이터가 절반밖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보로 광고를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둘 다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실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구조를 이해하는 건데요. 메타 광고는 3층짜리 건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광고 세팅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층 바로 캠페인인데요. 건물의 1층 가장 기본 토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큰 방향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에 오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내 전자책을 구매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2층 광고 세트인데요. 여기서는 세부적인 조건을 정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줄지, 돈은 얼마나 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를 할지, 어디에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자, 3층 광고인데요. 건물의 3층은 가장 꼭대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광고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미지를 쓸지, 어떤 문구를 넣을지, 구매하기 같은 버튼을 어떻게 달지, 이런 걸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광고 세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광고 세트 안에 여러 개의 광고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판매라는 캠페인 하나에 20대 여성 대상 광고 세트와 30대 남성 대상 광고 세트를 각각 만들고요. 그 각각의 광고 세트 안에 이미지 광고랑 영상 광고를 하나씩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대 여성 대상 광고 안에 두 가지 이미지와 영상 광고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0대 남성 대상 광고 세트 안에는 이미지 광고, 영상 광고가 또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의 광고가 진행이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가지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캠페인 목표 설정하기인데요. 아까 캠페인에서 목표를 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목표는 총 6개예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지도인데요. 내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 할 때 쓰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트래픽인데요. 내 웹사이트에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 할 때 쓰는 거고요. 클릭해서 방문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인데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 댓글, 공유가 많았으면 좋겠어 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리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모으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앱 홍보, 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전자책 판매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자, 6번째는 판매, 진짜 구매를 만들어내고 싶어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전자책 판매자인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예요. 트래픽과 판매입니다. 트래픽은 전자책 판매 페이지로 사람을 보내는 데 유용하고요. 판매는 실제로 결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목표입니다. 특히 자체 웹사이트에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판매가 목표에 가장 좋습니다. 메타 AI가 이 사람은 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광고를 보여주거든요. 어떤 목표를 언제 써야 하는지 시범 파트에서 아이맥과 크몽 상황별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한테 광고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이걸 타깃 설정이라고 합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타겟, 조건으로 찾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접 조건을 정해서 대상을 찾는데요. 나이 25세에서 40대, 성별, 여성만 또는 전체,
지역, 서울에 있는 사람, 관심사,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이런 조건들을 조합해서 내 전자책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전자책이라면 25세에서 45세 여성, 건강과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맞춤 타겟인데요. 이미 나와 접점이 있는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쇼핑몰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으로 신발을 구경했는데 다음날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그 신발 광고가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맞춤 타겟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내 웹사이트에 왔다 간 사람, 내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이메일 목록,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보인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맞춤 타겟의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 타겟인데요. 세 번째가 정말 강력해요. 내 기존 고객이랑 비슷한 새로운 사람을 메타 AI가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전자책을 이미 산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100명의 공통점, 나이, 관심사, 행동 패턴 같은 걸 AI가 분석하고요.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데 아직 구입을 안 한 사람을 찾아줍니다. 유사도는 1%에서 1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1%가 가장 비슷한 소수의 사람이고요. 10%는 덜 비슷하지만 좀 수가 많아지겠죠? 보통 1에서 3%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광고의 효율이 정말 확 올라갑니다. 다음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제작하기인데요. 크리에이티브는 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광고의 모습이에요. 이미지, 영상, 문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광고 성과의 70에서 80%는 다 이 크리에이티브가 결정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타겟팅을 아무리 잘해도 광고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스크롤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광고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미지 광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진 한 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만들면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율은 정사각형이나 세로형을 쓰고요. 전자책 커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해상도는 최소 1080픽셀 이상, 파일은 PNG가 좋습니다. 다음은 영상 광고인데요. 어디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영상 광고는 요즘 가장 효과가 좋은 형태예요. 그런데 같은 영상이라도 어디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하는데요. 피드의 영상 광고는 게시물 사이에 끼어서 나오는 영상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피드,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이렇게 스크롤하다 보면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가 끼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영상 주변에 광고 문구, 링크 버튼, 댓글 같은 요소들이 함께 보이게 되고요. 비율은 정사각형이나 세로형을 쓰고요. 길이는 15초에서 30초가 적당합니다. 비유하자면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트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게시물들이 같이 보이는 환경이고요. 다음은 영상 광고 중에서 스토리 릴스 영상 광고인데요.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풀스크린 영상이에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넘기다가 또는 릴스를 쭉 보다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끼어서 나오는 광고인데요. 핸드폰 화면을 꽉 채우는 세로 9대 16 비율이라서 오직 이 광고만 보이거든요. 몰입감이 훨씬 좋습니다. 비유하자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전광판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영상만 보이게 됩니다.
사실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같은 영상 소재를 비율만 다르게 편집해서 두 곳에 동시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드용으로 4:5 버전, 스토리 릴스용으로 9:16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관리자에서 노출 위치를 선택할 때 양쪽 다 체크하면 알아서 맞는 곳에 보여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실습할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러셀 광고인데요. 이건 여러 장의 카드를 손가락으로 옆으로 넘기면서 보는 형태예요. 여러분 카드 뉴스 많이 보셨죠? 바로 그 카드 뉴스가 캐러셀 광고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자주 보는 형태인데요. 3장에서 5장 정도가 적당하고요. 한 장은 표지, 두 번째 장은 이 책에서 배울 것, 세 번째 장은 핵심 내용, 그리고 네 번째 장은 구매 유도의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의 핵심은 어떤 형태를 쓰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전자책을 읽으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 에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광고에서 3초 안에 느껴져야 사람들이 그냥 스크롤을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한 줄의 문구든 영상이든 첫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일정 설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돈이 얼마나 들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 유형은 3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1일 예산인데요. 하루에 최대 이만큼 쓸게 하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돈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총 예산인데요. 이 캠페인 전체에 총 30만 원 쓸게. 이런 식으로 전체 예산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광고할 거야. 같은 상황에서 쓰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BO, 캠페인 예산 최적화인데요. 이건 좀 똑똑한 방식이에요. 광고 세트를 여러 개 돌릴 때 AI가 알아서 이 광고 세트가 더 잘 되네, 여기에 돈을 더 넣자 하고 예산을 자동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현재 메타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광고를 처음 켜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산을 정하고 광고를 켰으면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메타 광고를 처음 시작하면 AI가 누구한테 보여줘야 잘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걸 학습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72시간에서 그러니까 3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광고를 켜자마자 클릭이 별로 안 되는데 하고 바로 끄시면 안 돼요. AI가 아직 학습하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일주일에 50번 이상의 전환, 클릭이나 구매가 일어나야 학습이 안정적으로 완료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판매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클릭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광고 노출 일정 설정인데요.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진행하실 거예요.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광고를 보여주는 일정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일 저녁 8시에서 11시에만 광고를 보여줘.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광고를 시작할 때는 일정을 제한하지 마세요. 24시간 내내 돌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노출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AI가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니까 학습이 늦어지고요. 아예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일정 제한 없이 24시간 광고를 돌려주시고요. 학습 기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에 광고 관리자에서 어떤 시간대에 클릭이 많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해 주세요. 그 데이터를 보시고 성과가 좋은 시간대에 집중 노출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정 설정은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결과를 말해줄 수 있을 때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판매 플랫폼별 광고 전략인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책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광고 방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이맵으로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픽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픽셀이 있어야 메타 AI가 누가 사고 누가 안 사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야 그 광고가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아이맵에서 픽셀이랑 CAPI까지 설치하면 메타 광고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맵의 필수 세팅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아이맵 관리자 화면에서 마케팅 메뉴로 들어가서 메타 픽셀 아이디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전환 API를 설정해서 활성화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벤트를 등록하는 건데요. 페이지 방문, 장바구니 담기, 구매 이 3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3개 동시에 돌리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캠페인의 목표는 트래픽으로 정하시고요. 관심사를 넓게 잡아서 전자책 소개 페이지로 사람을 보내도록 세팅을 해주세요. 일단 많은 사람한테 전자책을 알리자 하는 단계예요. 자, 두 번째 캠페인은 전환을 최적화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목표는 판매로 설정을 할 거고요. 유사 타겟을 1에서 3%로 활용해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구매 페이지를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예산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캠페인은 바로 리타게팅인데요. 목표를 판매에 두고요. 우리 사이트에 와서 장바구니까지 담았는데 결제를 안 한 사람한테 다시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보신 전자책, 지금 10% 할인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효과적입니다. 이 3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진행할 때는 1번 캠페인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캠페인을 추가하셔서 이 3개의 캠페인이 모두 다 돌아가도록 하시면 가장 베스트겠죠. 자, 이제 크몽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크몽은 좀 상황이 달라요. 크몽은 외부 플랫폼이라서 픽셀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환 추적이 안 되고요. 메타 AI가 누가 샀는지 학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크몽에서는 메타 광고를 아예 못 쓰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래픽 광고인데요. 크몽 상품 페이지 링크를 광고에 넣어서 사람들이 바로 크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설정도 5분이면 끝나고 가장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가볍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리드 광고인데요. 전자책 맛보기 무료 샘플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시고요. 이메일을 모으는 거예요. 이메일을 남긴 사람한테 나중에 쿠몬 구매 링크를 다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메시지 광고인데요. 광고를 클릭하면 DM 대화가 열리게 해서 1대1로 상담하면서 신뢰를 쌓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가격이 조금 높은 전자책이나 강의에 특히 잘 먹힙니다. 추천하는 장기 성장 루트는요. 처음에는 크몽에서 트래픽 광고로 시작을 하시고요. 리뷰가 어느 정도 쌓이고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아이맵으로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세요. 그리고 픽셀을 설치하고 판매 목표 광고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결과 분석인데요. 광고를 돌렸으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줄 알아야겠죠?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면 숫자가 잔뜩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6가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광고 성과를 잘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로아스인데요. 광고 대비 매출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광고비로 10,000원을 썼는데 3만 원어치의 전자책이 팔렸다. 그러면 로아스가 3인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말하면 300%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쓴 돈의 3배를 벌었다는 말이죠. 메타 광고 관리자 화면에서는 3.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되니까 실습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광고가 100번이 보여졌을 때 몇 명이 클릭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요. 바로 CTR입니다. 저희가 클릭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번 보여줬는데 한 명이 클릭했다면 CTR은 1%인 거예요. 기준으로 봤을 때 1% 이상이면 괜찮은 거고요. 이 수치가 너무 낮다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도 별 흥미를 못 느꼈다는 신호거든요. 이미지를 더 눈에 띄게 바꾸거나 문구를 더 매력적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CPC인데요. 클릭당 비용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한 명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내가 내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으로 약 1,000원 정도가 보통이에요. 이보다 더 많이 나오면 타겟이 너무 좁거나 경쟁이 심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CPM인데요. 광고를 보여주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노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내 광고가 사람들 눈에 뜨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경쟁이 심한 타깃일수록 또는 연말 같은 광고 성수기일수록 올라갑니다. 자, 다음 CVR인데요. 구매 전환율이에요. 클릭한 사람들 중에 진짜 내 물건은 산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보여주는 건데요. 100명이 클릭했는데 3명이 샀다면 CVR은 3%입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2%에서 5% 사이이면 괜찮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클릭은 많은데 구매가 안 되고 있다면 광고 자체가 아니라 판매 페이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격이 너무 높거나 페이지의 신뢰도가 안 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CVR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CPA인데요. 전환 비용입니다. 전자책 한 권을 판매하기까지 든 총 광고 비용인데요. 이게 결국 제일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가격이 15,000원인데 CPA가 5,000원이면 한 권 팔 때마다 10,000원의 수익이 남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CPA가 20,000원이면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죠. 이러면 광고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CPA는 무조건 전자책 가격보다 낮아야겠죠. 제품마다 다르니까 내 전자책 가격 대비 적절한가를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6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로아스는 얼마나 벌었어를 보여주는 거고요. CTR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CPC는 클릭 비용은 얼마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CPM은 내 광고를 보여주는 비용은 얼마인가고요. CVR은 진짜 구입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CPA는 실제로 구입이 일어난 그 한 명당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꾸준하게 확인하면 어떤 광고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지, 어떤 광고가 돈을 그냥 태우고 있는지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 강의에서 광고 관리자 화면을 열어놓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크리에이티브를 2주에서 3주마다 바꿔주세요. 같은 광고를 너무 오래 보여주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요. 또 이 광고네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광고 피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 이미지나 새 영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성과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드밴테이지 플러스 캠페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메타의 AI가 타겟팅이나 노출 위치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인데요. 특히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더 똑똑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타겟을 넓게 잡으세요.
30대 여성, 서울, 자기계발, 독서, 요리 이렇게 조건을 잔뜩 넣어서 좁게 시작을 하면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넓게 깔아놓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조금씩 좁혀가는 게 맞습니다. 넷째, A/B 테스트를 꼭 하세요. A/B 테스트란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돌려서 뭐가 더 잘 되는지 비교하는 건데요. 이미지 A와 이미지 B 혹은 문구 A와 문구 B 이런 식으로 어떤 광고 요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클릭을 받는지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안 되는 광고는 과감하게 꺼주세요. 학습 기간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계속 안 좋은 광고가 있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꺼주세요. 그 예산을 차라리 그냥 잘 되는 광고에 몰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섯째, 전환 API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네 번째 파트에서 강조해드린 내용인데요. 픽셀만 설치하고 C API를 안 하면 데이터의 절반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C API가 없이 광고를 돌리는 건 절반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설치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전자책 판매를 위한 메타 광고 가이드였는데요. 오늘 배운 걸 아주 짧게 정리를 하자면요. 메타 광고는 30억 명이 모인 플랫폼에서 내 전자책을 살 만한 사람을 찾아 광고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광고 관리자를 쓰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픽셀과 C API로 데이터를 추적하면 AI가 광고를 점점 더 잘 돌려줍니다. 캠페인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타겟을 세밀하게 설정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크리에이티브가 성과의 70에서 80%를 좌우하니까 여기에 공을 들이셔야 하고요. 아이맥과 크몬 각각에 맞는 전략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 강의는 끝났고요. 실습 강의에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론만 듣고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꼭 실습까지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꼭 전자책 판매가 아니어도 이후에 여러분께서 광고를 돌릴 때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과 그리고 실기 내용을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면 이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쉬셨다가 실습 강의도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